톨스토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대문호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러시아 정부가 그 위대한 소설가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여겼던 또 다른 톨스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급진적인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였죠. 그의 기독교와 국가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해서 아예 금서로 지정될 정도였거든요. 오늘 바로 그 금지된 사상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톨스토이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기독교 사회가 사실은 엄청난 위선 덩어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영국의 한 정치인에게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주일학교에서는 아이에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커서 군대에 가면 뭘 배우죠? 적을 총검으로 꿰뚫어라고 배우죠. 이 끔찍할 정도의 부조화,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본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톨스토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평화와 용서를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사회가 그 기반은 조직적인 폭력 위에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이 모순을 유지시키는 거대한 기계, 바로 국가 그 자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자애로운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폭력의 순환이라고 부른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을 끝없이 반복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 폭력의 순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톨스토이는 4단계로 설명해요. 첫째, 국가 시스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처벌합니다. 둘째,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돈으로 관리들을 부패시켜서 충성을 사고요. 셋째, 학교, 애국심, 심지어 종교까지 동원해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가르치는 최면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이 모든 시스템을 폭력으로 강제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이 4단계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폭력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진단은 나왔습니다. 그럼 처방은 뭘까요? 톨스토이가 내놓은 해법은요, 그의 진단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일부러 외면해 왔다고 믿었던 기독교의 한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비저항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그런 수동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병역, 충성맹세, 세금 납부처럼 국가가 강요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건 국가의 폭력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우리 앞에 2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봤어요.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하나는 힘으로 정의를 세우고 잘못은 반드시 보복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최고로 여기는 국가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고 원수마저 용서하며 모든 인류가 형제라고 믿는 기독교의 길이죠. 좋아요. 원칙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어떻게 거대한 국가를 바꾼다는 걸까요? 톨스토이는 폭탄을 던지거나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는 폭력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적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국가의 명령, 예를 들어 충성맹세 같은 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은 폭력의 기계를 돌리는 데 쓰이는 세금 내기를 거부합니다. 폭력 시스템에 들어갈 연료를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개인적인 거부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개인이 흩어져서 싫다고 말하는 게 과연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벌떼 비유인데요. 나뭇가지에 빽빽하게 뭉쳐있는 벌떼를 상상해 보세요. 이 벌떼가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단 한 마리라도 먼저 날개를 펴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한 마리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행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전체 무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총이나 폭탄보다 양심에 따른 개인의 이 조용한 거부를 훨씬 더 무서워하는 이유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폭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항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신념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부 행위는 맹세, 세금, 군대 같은 국가 권력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씌워놓은 최면을 깨뜨리고 사실 정부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혁명가는 권력을 빼앗으려 하지만 비저항자는 그냥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권력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게 바로 국가가 걸어놓은 최면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한 인간으로서는 상대를 동정하지만 간수나 판사라는 직책의 가면을 쓰는 순간 그를 고문하고 죽이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상황. 바로 이 망상이 선량한 사람들을 끔찍한 일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는 이 모든 상황을 악몽에 비유해요. 악몽 속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전부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이건 꿈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어나는 도덕적인 노력뿐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현실이라는 그 믿음 자체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금서를 쓴 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생생하게 놓여 있습니다. 국가와 당신의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말입니다.